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함께 걷는 사람들.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리고 시니어 고용시장 확대를 위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시니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분 모셨어요. 에버영 코리아의 정은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에버영 코리아, 우리 대표님도 에버영 하실 것 같아요. 네, 끝없이 노력 젊은. 중입니다. 네. 아니, 이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제가 졌는데요. 네. 예, 맨 처음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함께 일하는 장소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글로벌한, 네. 뭐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들이 모여서 어떤 함께하는 무슨 어떤 공동의 뜻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 네. 옛날부터 사실 이 에버영이 도교의 주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선 네. 사상, 도교 사상, 네. 불로장생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에버영, 아 이거 좋다. 거기다가 이제 한국을 코리아를 나타내는.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시니어들이 열심히 함께 모여서 일하면서 또 한국 또한 대한민국 또한 영원히 젊게. 네.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니, 네. 이거다 그리고 졌죠. 모든 분들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게 오래 살긴 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죠. 에버영으로 계속 그렇죠. 젊은 상태로 오래 살고 싶은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건강하게 네. 살아야죠. 그죠? 네. 네. 또는 그게 안 되면 마음이라도 계속 젊게 이렇게 그렇죠. 살고자 하는 게 아마 모든 분들의 소망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 시니어와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여정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하다 이거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환갑이 좀 넘었는데 50이 좀 넘었을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네. 이제 제 가까운 제가 또 존경하고 큰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후배예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가끔씩 만나서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던데 어느 날 50도 넘고 그러니까 왜 50이 공자 말씀에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는데 과연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를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보자. 네. 그래서 좀 뭔가 뜻 있는 일, 공익을 위한 일,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만나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세 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네.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성차별, 나이차별, 학력차별 요 세 개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 네. 그러다가 이제 다 그 세 개에 대해서 다 뭔가를 좀 하고는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나이차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제 10여 년 전에 지금도 뭐 물론이지만 고용 문제가 제일 크겠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어떤 뭐 국가도 하기 힘든 일을 뭐 개인 몇 명이서 나이차별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한다는 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용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모범이 되는 걸 하나 만들면 네. 남들이 좀 따라하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섹시하게 네. 그 IT 쪽으로 좀 네. 해보자. 핫한 쪽으로. 예, 시니어가 IT 일을 한다는 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쪽을 정했는데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뭐 IT 회사 중에 하나인 N사가 뜻을 같이 해주면서 네. 이 회사가 좀 제대로 시작도 했고 또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시죠? 지금 이제 그 350명 정도 가까운. 네, 이렇게 지금 직원이 많으신데 네. 평균 연령대가 지금 한 64점 몇 세 이렇게 될 거예요. 65세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놀라워요.
300여 명인데 평균 연령대는 65세 정도? 네. 네, 아마 이런 그렇습니다. 회사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럴걸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네. 에버영 코리아가 하는 일, 뭐 간단히 네.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IT 계열의 일인데. 이게 이제 설명을 쉽게 하려면 제가 네. 많이 드는 예가 있어요. 네. 그 N사가 네.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거리뷰라는 게 있어요. 네. 거리뷰가 이제 뭐냐면 뭐 360도 그 카메라를 단 차가 네. 그냥 하루 왼종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데이터를 모으면 그걸 이제 서비스에 이제 연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그 사람 얼굴하고 번호판 이거를 좀 가려야 되는데 네. 그냥 너무 시커멓게 뭐 티나게 가리면은 안 되니까 이걸 블러링을 해요. 약간 네. 흐릿하게. 네. 이제 그 일을 처음 사실은 30명이 시작을 한 거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처음에는 이제 수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차 N사가 AI 쪽 그 사업이 주 전략으로 이제 채택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의 의미로는 그 수작업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데 네. 많은 부분 이제 AI 쪽 그 업무로 대치됐어요. 네. 어쨌든 그래도 그런 비슷한 IT 일을 계속 하시는 건데 시니어 그렇죠. 분들이 여태까지는 컴퓨터랑 안 친하게 지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IT랑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어떻게 그분들을 교육부터 시작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아까 이제 30명을 계속 얘기하겠는데 송파구 그 여성문화회관이 전에 있었던 네. 이제 실버드락이라고 네.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30명 중에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이 물론 그 시대가 그렇지만 한 분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를 그걸로만도 느낄 수가 있죠. 네. 지금 시니어 중에서 뭐 안 갖고 유튜버들이 계신 분이 거의 없을 만큼 되죠. 예, 그럼 뭐 기기도 그렇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만큼 이제 시니어분들이 인터넷 세계에 별로 많이 안 들어와 있을 때고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데 지금은 벌써 유튜브만 해더라도 오히려 시니어들이 더 많이 네. 한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시니어 분들의 친구가 됐어요. 20대, 10대 친구들은 학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르신들이 막 금지시키잖아요. 너 하루에 2시간 만에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시니어 분들은 원하면 10시간도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 중독된 분들이 참 많죠. 네. 오히려 그 60대 분들이 가장 많은 이용자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네. 시간은 많으시지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때보다 50대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도 하루에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당연히 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집중력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사실이겠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몸 관리 잘 못하고 뇌 관리 잘 못하면 그렇죠. 집중력 떨어지고 네. 뭐 심지어 뭐 멀쩡한 사람도 뭐 난독증도 있고 뭐 별별 그 현상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들어오시면 교육을 다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교육할 때부터 급여를 똑같이 드려요. 네. 네. 그래서 한 보통 아주 짧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모니터링 업무를 많이 하는데 네. 짧은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네. 그다음에 긴 거는 3개월 이상 교육을 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집중력 없으면 그건 못 해요. 네. 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저희 시험하는 것도 있고 한 번도 안 가본 일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 부분을 간 거라 뭐 참고할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해본 거예요. 4시간짜리 일도 있고 심지어는 심야 업무 8시간이 되는 업무도 있었어요. 심야에도요? 네. 그걸 이제 해본 거죠. 왜냐? 이 N사의 서비스가 24시간 365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일 많이 지금 하는 업무가 중에 하나가 이제 모니터링 업무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음란성이나 불법 이런 거 신고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밤에 한 1년여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 중에 이거를 어떤 뭐 건강의 도구라든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네.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뭐 심지어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는 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급여가 훨씬 높거든요. 심야는. 심야가. 예. 게다가 어르신들 중에는 불면증을 앓는 분도 좀 계시지 않나요?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네.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고민해도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건강이 그렇죠. 이제 먼저인 거지. 그게 예,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앴어요. 사실은 저희는 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이 없어지는 건데, 네. 예, 그치만 저희가 과감하게.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꼭 지키는 게 이제 주 5일 근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웬만한 게 약간씩 뭐 차이는 있는데 4시간이에요. 아. 네. 그게 제일 좋고 어느 것이 제일 좋을까를 가장 고민한 결과인 거죠. 4시간 근무면 그 손주 돌보는 분들도 얼마든지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장 적합하구나. 4시간 근무하시면 이분들에게 뭐가 좋다. 어느 부분에서 그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도 있는데 또 회사의 혜택은 뭐냐. 저희가 좋은 분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길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취미 활동이 있다거나 종교 활동이 있다거나 뭐 나름대로 또 사회생활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분들이 이 직장을 선택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오면서 그러면서 이걸 확정을 그렇게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취미 활동이나 개인 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있죠. 시간 네. 이런 거네요. 네네. 근데 4시간 근무면 이제 회사가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건 크게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 구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러면 꼭 시니어 분들 아니고 좀 다른 기업들도 4시간 근무 형태를 도입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꼭 시니어 기업이 아니어도 뭐 한 그렇죠. 3, 40대 정도여도 크게 경제적으로 아쉽지 않다면 4시간 근무를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해외에는 뭐 예를 들면 주 3일, 주 4일 근무하는 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근무제. 네, 자율 근무도 있고. 뭐 지금 그 고용과 일하는 형태의 변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 4시간 근무 도입하고 싶은데 지금 겁내고 있는 기업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봐라 하시겠어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스스로 기업인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8시간 근무, 장시간 근무 이런 게 결국 이제 산업혁명, 산업시대에서 이제 온 잔재잖아요. 네. 지금 이제 IT, 이제 지식산업, 그다음에 이제 창의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이제 산업 쪽에 점점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되면 지금 이미 그런 쪽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 되고 이익이 되고 그런 쪽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변화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뭐 기계적인 일을 한다든가 뭐 시간을 투입해야만 생산성이 나온 일을 하는 데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8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있었다고 해서 창의력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모니터를 보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딴 건 다 괜찮은데 이 시력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저희의 기본 이제 말하자면 드레스 코드 중에 이제 선글라스가 있다거나. 뭐 저희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안과 정기 검진을 1년에 2번 저희 회사에서 그걸 무료로 그걸 제공해 줘요. 저희는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더니 어떤 분은 그걸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과 검진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회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복리후생이 좀 재미난 게 많죠. 뭐 어떤 거를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슨 저희가 이제 플레이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식사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즐기는 그런 거를 하거든요. 네. 어디 여행도 가고. 아, 예. 또 요즘에는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조금 둔화돼서 네.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저녁 같이 네. 먹는 거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이시면은 좀 즐겁잖아요. 그러니 모이시는 그걸 걸 좋아할 좋아하시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탁구하고 당구하고 등산 요 세 군데 동아리들을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세 동아리는 전체 저희가 센터가 광화문 센터가 있고 춘천이 있고 뭐 잠실에도 있고 여의도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센터별로 이제 대항전을 해요. 그것도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잠깐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막 한창 퍼질 시점에 어르신들이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기억하는 거는 발생했을 때 첫 3월 10며칠 날 네.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했어요. 어머, 아니, 그래서, 그때는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을 때 아니에요? 고려하고 있지 아마 결단을 잘 못 내렸을 거예요. 네. 아마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처음에 하필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네, 나왔어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네. 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걸 원격 근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해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 이제 N사 쪽에다가 이제 물어봤더니 한 생산성이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저희는 또 이제 보안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 보안 유지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집으로 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또. 네, 그걸 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당연하죠. 여기서 추가적인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네. 고민이 좀 했죠.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야 이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럼요. 그래서 그냥 전격 실시했죠 그때. 지금 2년 반이 넘었는데 네. 그 후로 아주 유연하게 저희는 근무를 해요. 그때 전원 재택근무한 덕분에 오히려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워지신 거군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런 쪽과 관련해서 이제 AI 쪽 업무들, 저희가 AI 스타트업들하고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그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네. 이제 하는 게 훨씬 이제 비용도 절약되고 뭐들 하니까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 운영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쌓였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AI 쪽 일들이 아까 뭐 350명에 포함이 안 되는 저희 자회사가 에버영 피플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지금 대략 뭐 200명 넘게 AI 쪽 지금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해서 네. 하고 있어요. 네. 거기도 시니어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가 옛날엔 처음에는 55세 이상만 고용한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그걸 없앴어요. 왜냐? 이게 제가 처음부터 한 게 나이 든 사람들을 그렇죠. 되잖아요. 우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는 초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역차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나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제 자신감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5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들어와요. 들어갈 수 있다. 예, 저희는 뭐 젊은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순한 일이고 4시간 일이니까 네. 나이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가정을 책임진다든가 자기 또 평생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웬만하면 여기를 잘 안 있죠. 네. 그래서 잠깐 있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적합한 분들이 누가 있냐면 경단녀가 있어요. 네. 경단녀들은 이제 아이도 돌보고 해야 되니까 경단녀들이 좀 들어오세요. 아니, 제가 그것도 특이하게 읽었어요. 직원분들의 남녀 비율. 남녀 네네. 비율이 거의 반반 아니에요? 여자가 더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든지 뭐 그 아까 그 원칙을 차별이 없는 차별 거니까.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굉장히 유명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시험에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중졸에 평생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않았던 가정주부는 합격하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채용 기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채용 공고를 내시고 에버영 코리아 그 이제 사이트에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공고에 안내가 다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인재뱅크를 유지해요. 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계속 수시로 일들이 지금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네. 뭐 인재병크에 등록을 하시면 그런 정보를 계속 보내드려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채용 기준이라든가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나가 지금 궁금한데 음악을 한 곡 듣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레이정의 연주 아리랑 on green wind 듣겠습니다. 레이정의 연주 아리랑 on green wind 들으셨습니다. 에버영 코리아의 정은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영 코리아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떤 채용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을 조금 일부러 복잡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채용 과정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채용 놀랍죠. 과정에서요? 네. 그분들한테 어떤 이제 나머지 인생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는 일은 끝이다, 빠이빠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이제 많고 요즘 좀 그게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런 변화하는 그런 어떤 지금의 현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고 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많은 분들이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의 이제 시니어 세대들이 한 50%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첫 번째로 국가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요. 건강보험. 네네. 병원에 안 가요. 네. 아니 게다가 왜 일을 이렇게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다시 내가 도전한다 하면 발전을 그만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곧 가장 처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마음가짐이 뇌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건강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 뇌 건강이잖아요. 근데 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일 출근해야 되면 일단 오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시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서류. 네. 그다음에 다 필기가 있어요. 필기. 그리고 실기가 있고 그다음에 면접이에요. 좋은 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면접까지 거치면 이제 합격이 되는데 그렇죠. 뭔가 가지고 계신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은 딱 그 업무에 필요한 어떤 지식 거기에 대한 그 툴이 그 기구가 뭐냐면 그 시험이고 시험 과정 중에서도 실기예요. 실기. 예, 서류는요. 저희가 뭘 보냐. 이분이 지금 근무할 장소로부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무색해지긴 하고 있지만 한 1시간 반 이상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냥 끊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그분한테도 뭐 어떤 때는 원주 같은 데서도 출퇴근하시겠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끊고 필기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어떤 이분이 이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 그런 걸 좀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기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실기는 어떤 건가요? 실기는 바로 그 업무에 적합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러링 작업 그때는 어떤 실기 시험을 봤냐 총 쏘는 게임 관역 맞추고 이런 거 있죠. 그걸 했어요. 빠른 시간에 빨리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 관역을 잘 맞춰야 내가 블러링할 부분을 빨리빨리 그렇죠. 블러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고안해내요. 네. 그러면 그 업무에 따라서 실기가 조금 다른 것들을 다르죠. 시험 보겠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시니어 분들이랑 이제 꽤 오래 일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시작하기 참 잘한 것 같다. 장점이 있다. 그런 생각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일하면서 얻는 보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는 그만두셨지만 86세까지 계셨었거든요. 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하는구나 그랬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10년 정도 해보니까 지금 10년째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일을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이고 아니면 개인이 자기 이제 인생 이모작이 됐든 뭐 100세 시대 같은 어떤 명명을 하더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에 일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모든 건강은
약간의 그 의도된 불편함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 사옥 같은 거 사무공간을 얻을 적에도 가능한 한 지하철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데를 찾아요. 권장을 하죠. 네. 걸으시라고. 저부터도 뭐 5, 6층 정도 이런 거는 항상 걸어 다니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시니어에게 일자리뿐 아니라 건강까지 지금 제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게 큰 보람이다. 네. 네. 직원들은 대표님께 내가 일을 해서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생일마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파티 그런 걸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는데 저희가 1주년, 2주년 이런 걸 해요. 네. 그래서 1주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조그만 파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 질문을 했더니 가족이 생겼어요. 식구가 생겼어요. 그래요. 네. 왜냐 이제 아무리 뭐 저도 뭐 그렇게 아주 부모님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뭐 아주 나쁜 불효자는 아니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친구가 생기고 식구가 네.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독립해서 각자 자기 식구를 거느리기 시작하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자주 올 여력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좀 외로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가족이 생기는 그렇죠. 거군요. 제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쁜가 도대체. 네. 좋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뭐 60대가 가장 황금기라고. 예.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그러면 뭐가 나쁘지 않았더니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외로움.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외로워지는 과정이에요. 네. 친했던 사람 둘이 있었는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도 둘이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헤어짐을 자꾸 겪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중에서도 그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게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자식들, 네. 배우자들 뭐. 네. 근데 여길 다니면서 그게 굉장히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네. 일이에요. 저는 제대로 선택했다고 보고 네. 일자리가 노인복지나 하여튼 인생 개인적인 삶의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일자리와 친구들, 주변에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거. 그렇죠. 네. 일이 있으면 네. 자동적으로 당연히 사람이 생기니까. 사람이 생기고. 네. 네. 아니, 이 일이 좀 더 많이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사실 누구나 다 죽지 않으면 노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꽤 빨리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때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시니어 관련된 사업의 스타트업들이 부지기수로 생겨요. 네. 그래서 아마 체감을 아직은 못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컸으면 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니어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채택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네.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는 기업이 그걸 해서 줘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안 늘어나냐의 핵심이 관리 쪽에 있어요. 네. 저희가 예를 들자면 꽤 큰 그 인터넷 쇼핑 회사를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그 N사 정도로 해서 한 몇백 명 정도 일자리가 생길 거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해서 똑같은 이거 쇼핑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하는 일인데 1년 후에 계약이 종료됐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일을 해서 다 갔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쪽의 관리가 조금 안 맞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소통 같은 걸 더 잘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관리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현재 계신 특히 또 이제 젊은 분들인데 시니어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가 뭐 불편함이면 불편함 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로 있을 것 개선이 같아요. 돼야 되겠네요. 근데 대표님 앞으로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만나야 하는 사람이 같은 젊은이보다는 오히려 시니어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니어 인구는 자꾸 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어지고 있으니까 네. 젊은이들과 이 시니어 분들이 계속해서 무슨 소통을 해야만 이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 시니어와 하는 일들에 뛰어들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 인턴들이 지금 3명 신청을 해서 네. 왔어요. 어떨 때는 고등학생이 와요. 네. 자기가 그 시니어 이 사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네. 변화가 있고 그 나이 든 사람하고 나이 그 청년들이 오히려 잘 매치가 되면 서로 네. 얻을 게 많아요. 네. 예, 나이 든 사람은 어떤 젊음의 길을 얻지만 또 이제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의 어떤 현명함이나 네. 지혜나 경험 같은 걸 좀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고 저희가 그런 쪽에 이제 좀 역할을 하려고 계속 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은 좀 기다리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죠. 뭐. 이제 이게 쌓이면 어느 날은 이제 확 꽃처럼 맞아요. 네, 예, 피어날 그럴 것 같아요. 거예요. 네. 우리 에버영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좋은 기업이라는 건 사실 어떤 걸까요? 저에서 이제 좋은 기라는 건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the best잖아요. 네. the best company, 뭐 enterprise 뭐 이런 개념이라면 best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좋은 그러면 이제 greatest, 뭐 largest, 아니면 돈 가장 많이 버는 뭐, 하이스트. 예,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굿이 그렇게 좋은 큰 뭐 이런 것도 great 이런 것도 있지만 선함이 있잖아요. 네. 제가 네. 더 초점을 두는 거는 물론 그런 목표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중점을 두는 거는 착한 기업이 되자. 그래서 네. 가장 착한 기업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해서 네. 세계에서 가장 좋은으로 표현한 거예요. 착한 기업. 네. 그리고 그 착함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네요, 대표님. 그렇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전국에서 함께하는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 나온 그 의미를 생각해 봤더니 국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종류의 일,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거에 오히려 더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좀 공감을 가져주시는 분들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편한 마음으로 왔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또 저의 생각이나 또 저희 주변의 사회적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젊은 기업인들이 가진 생각들을 좀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영 코리아의 정은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 있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전이시기 바랍니다.